안녕하십니까. 10분 입시 설명의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교과 내신 성적과 비교과 선택 과목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과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내신이 이 정도는 돼야 들어갈 수 있지 않아? 뭐 아니면은 내신이 이 정도면은 떨어지지 않아? 뭐 이런 식의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중요하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점수가 아닌 점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점수가 아닌 점수대다. 점수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은 오타 났네. 자, 내신은 일정한 점수대 안에서만 판단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연대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34라는 애가 최초합을 받았단 말이에요. 1차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걔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는 1.06이라는 고득점 애가 연대에서 1차에서 떨어지고 충원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똑같은 과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앙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공과 같은 경우에 화학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점대 초반인 애가 1차 합격이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1.1이라고 하는 점수대에 있는 애가 1차에서 떨어지고 충원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점수 내신 성적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는 점수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정하게 몇 점대부터 몇 점대까지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이 학교의 이과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대라고 판단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잠시 후에 표현을 해드리겠지만은 1점대에서 2점대 중반까지가 일단은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성대까지의 전체적인 점수대의 범위예요. 이거 학교 등급별로 나오는데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은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입시 전문가들이 이 예측치를 산출할 때 그래서 교과 점수를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고 점수대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제 그 각 대학별로 가면은 수시 점수, 수시 합격자의 점수대들이 나오거든요. 뭐 85%, 뭐 75%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앞뒤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 토막에 있는 것만 고르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의 50%, 그 다음에 그 합격자 50%의 평균, 그 다음에 불합격자 50%의 평균을 잡아가지고 대개 이제 여기서 점수대를 산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거의 90% 이상은 맞아요. 그래서 그 점수대 안에만 존재하면 이 대학은 일단은 교과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벌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비교과 좀 있다고요.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 과목은 일단은 뭐 문과 같은 사탐, 그렇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아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탐이 존재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문과는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든 간에 사실은 수시에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다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철학과 들어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생윤이나 윤사 들을 필요 없어요.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난 경영학과 들어갈 건데 그래서 수학에서 확통 반드시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과는 선택 과목이 자, 일단은 선택 과목에 관련된 생기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예, 수시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특히나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를 지원하면 반드시 생명을 들어야 된다. 뭐 기계공학과나 컴공을 들어가면 반드시 물리 원투를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같은 경우는 지맘이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 수시 같은 경우에는 내신에서 물리 원투를 들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과연 과학 중점학교면 내가 이과를 선택을 해서 과학 중점학교를 들어갔어. 그럼 과학 중점학교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그 선택 과목의 내신이 어디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은 투 과목을 듣는 게 유리하고요. 물론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리 투나 생명 투 중에서 하나는 들어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교과예요. 우리가 또 보통 심화 교과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 심화 교과를 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화 교과는 사실은 뭐냐면은 인천이나 대구를 비롯한 지방 고등학교에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얘네들이 일단 전체 지방 고등학교라고 하는 어떤 열등성이 좀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시에서 비교과적인 뭐랄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 교과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중등학부모님들도 아마 이걸 들으실 텐데 나중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무조건 과중이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전문 교과가 고등학교 사이트 들어가면 있거든요. 전문 교과가 얼마나 다양하게 포진되느냐. 이과 학부모님들의 경우에요. 문과 학부모님들은 전문 교과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고급 물리학이 들어가 있느냐, 뭐 물리학 실험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뭐 생명과학 실험이 들어가 있느냐, 융합과학이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디테일하게 봐서 분명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디테일하게 자기 전공을 설정하진 않겠지만
광범위하게 얘는 그냥 컴퓨터 쪽에 들어가는 게 좀 괜찮지 않겠어?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에 물리와 관련된 심화교과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문교과는 어차피 내신 성적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문교과는 무조건 뭐냐면 여기 서 있죠? 세특을 쓸 때 매우 유리합니다. 일반 교과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과로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1,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2, 중3 같은 경우에는 장래 희망과 연계돼서 일단은 이 전문교과, 심화교과의 선택 여부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선택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비교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비교과와 관련된 얘기는 포괄적으로는 일단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쭉 듣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1학년 때의 생기부는 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학년 때 생기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1학년 때 생기부 어차피 여러분들 거의 대강 썼을 거예요. 아마 애들이 썼든가 어머님들 뭐 봐줄 시간 없어서 못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중요한 거는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선택 과목 중심으로 해서 생기부의 세특 과정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정하게 점수대 레인지가 있어요. 그죠? 점수대가 있고 점수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특이 결정적입니다. 세특은요. 생기부, 즉 비교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특이 아이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세특에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세특 90% 나열형, 10% 집중형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특을 다 살 필요 없어요. 뭐 정답을 다뭐 전공 적합형을 써야지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90% 나열형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얘가 뭐 수행평가 뭐 했고 수행평가 뭐 발표 뭐 했고 팀플 뭐 했고 뭐 이거만 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쓰게 내비두세요. 근데 다만 내 전공이랑 관련된 선택 과목이라든가 관련된 수행평가를 했을 경우에 요거를 이제 10% 집중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1, 2, 3 통합해서 이 한 10개 정도만 요 집중형으로 삼으면 돼요. 이제 고1은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고2에 한 6개, 그 다음에 약간 1학기 때 한 3개, 2학기 때 4개 하면 7개 나오겠죠? 그리고 고3 때 1학기 때 한 3개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 과목에 대한 세특만 집중적으로 잘 써주면 됩니다. 이제 그 방법들과 원리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수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점수대 그래프에 해당이 돼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부터 일단 중앙대까지 점수대가 전반적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엔간한 경우에는 1점대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연대나 고대, 연대서부터 어디까지요? 중앙대까지는 1점대 중후반에서 저는 2점대 초반까지 또는 2점대 중반까지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데가 있어요. 일단 보통 뭐냐면 이제 어디까지냐면 시립대까지, 외대, 시립대, 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까지를 차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잖아요. 그 뭐 건동홍숙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이 건대부터 홍대까지 요때까지 숙대까지 갈까요? 숙대까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점대는 거의 없고요. 2점대 초반에서 이렇게 나가면 돼요. 얘가. 보통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 얘네들은 3점대 초반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서울 소재의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높게 안 잡으셔도 돼요. 2점대 중반에서부터요. 여기서는 3점대 중반까지. 이가 일단 일반적인 점수다라고 보시고요. 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가 물론 레벨별로 좀 워낙 경기도가 넓으니까 다양하긴 한데 수도권에 존재하는 나름대로 뭐 아주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물론 이건 의대 빼고입니다.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얘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후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나 3.9인데 아주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위권 같은 경우, 뭐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요, 4점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세특만 잘 쓰면. 이제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요. 이거 자연계니까 그렇죠라고 하는데 인문계 똑같습니다. 인문계도 보시게 되면 보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대 연대계 보시잖아요. 점수대가 똑같이 뭐예요? 연대가 좀 까다롭긴 해요. 연대가 좀 까다롭긴데 서울대 연대가 1점대를 축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부터 중앙대, 이화여대, 뭐 이화여대, 중앙대, 여긴 중앙대가 빠져 있는데 중앙대까지가 다 뭘로 가냐면 2점대 중반까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교과에서 생기부에서 대입 반영 항목이 좀 많이 변했죠. 근데 그 중에서 뭐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자율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동아리는 제가
앞에 그 10분 입설명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규 동아리와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이제부터 자율 동아리는 생기부에 기록을 하더라도 대입실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규 동아리 활동만 반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독서 활동이요. 독서 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기별로 두 권만 읽으면 돼요. 예, 더 이상 많이 읽는다고 볼 것도 아니고 독서 활동 내역들이 좀 빈다고 해서 감점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수상 경력도 문제가 돼요. 수상 경력은 각 스키별로 무조건 하나씩은 타야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건 떨어집니다. 제 딸이 그랬거든요. 얘 2학년 2학기 때 상 못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점수되고 그냥 비교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수상 경력은 그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 자율 동아리 활동하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있잖아요. 요거가 뭐랑 관련되면 전공이랑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 전공이랑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서 책을 선택하든가 자율 동아리 활동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게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세특에 들어가요. 사실은 자율동아리는 인정 안 할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빼시더라도 결국 여기 독서 활동에서 도서명 있잖아요. 이 도서 내용, 도서명과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들이 결국 세특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심화 과정에 써주면 나름대로 유리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부터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학종을 할 때 그러면은 생기부를 써야 되면 고1 때 이미 전공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고1 때부터 전공을 정해야 되는 거는 어디만? 일단 의학 계열만. 중3 때까지 상황을 봤을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원 수투 과정은 예, 기본적으로 뭐 센 B 과정까지 넘어갔고 뭐 이렇게 된다고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새 고3 모의고사 봐도 1, 2등급 나오고 이러면 의학 계열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으시다면은 1학년 때는 그냥 뭐냐면은 뭐 의대만 아니라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정도까지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1학년 딱 내신 봤더니 나 가능할 것 같아. 2점대 초반이야. 의학 계열은 일단 생기부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높은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1.0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신 그 학종에서는요. 일단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 포함하면 1.1에서 한 1.8까지 이 정도가 이제 수도권 대학의 의대 학종 내신 점수대라고 보고요. 수도권 외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지만 그래도 아예 이름 없는 대학 말고 좀 그래도 알아둘 수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 대학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1.3 정도에서 심한 경우에는 한 2점 한 그 2.2 정도? 예, 이건 요 정도까지. 예, 2.2는 거의 문 닫고 들어가는 성적이니까 요 정도까지가 다 학종에서 의학 계열이 가능합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교과도 지방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 예, 그 뭐야 85%까지 점수대를 내보면요. 예, 1.9 몇 가지 있어요. 교과도 그 정도니까 학종은 좀 더 널널해지겠죠. 점수대가 좀 쫙 벌어집니다. 예,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점수대가 확보되면 그때서야 이제 뭐야 의대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의대 중심으로 내용을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 학과는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넓게 나는 그냥 상경계열 갈 거야. 뭐 난 기자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미디어를 전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예. 나는 철학을 할 거야. 뭐 나는 국문학을 할 거야. 영문학. 아니, 난 인문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특도 딱히 난 경제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어차피 세특에서는 문과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컴공을 한다. 화학에 대해서 써도 돼요. 예, 그리고 뭐 지구과학에 대해서 써도 돼요. 예, 거기서 컴퓨터와 관련돼서 컴퓨터를 활용한 지구과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측정, 뭐 지구 연대 측정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적용이 돼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1학년 때는 넓게 넓게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점점 좁아지는데 사실은 일반 학과는 1학년 때는 넓게 넓게 전공 선택 안 해도 돼요. 대략적으로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3학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컴공을 가고 싶으면 일자 선택학과가 컴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변조가 이제 전기전자 들어가든가 소프트웨어 들어가든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들어가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문과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고요. 이과한테만 좋은 소식인데 이게 이제 그 지금 상위권 대학인 첨단학과라고 하죠. 첨단학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많이 생겼는데 올해 첨단학과가 새로 생긴 게
보통 서성한까지 해가지고 한 450명 정도 신규 모집이 돼요. 과가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 5개 학과가 신설이 되고 연대 3개, 고대가 4개인가 5개가 신설이 되는데 450명이 되고요. 수도권 대학까지 합쳐가지고 한 가천대까지 레벨로 가면 한 800명이 더 추가 모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더 늘어요. 모집 정원이. 그리고 전국 대학으로 봤을 때는 첨단학과 다 포함해서 약 1,800명에서 1,800, 1,900명 정도? 이 정도의 모집 정원이 늘어요. 문과는 줍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늘으니까 일단은 좀 더 어차피 1차 선택학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뭐 컴곡 이렇게 잡지만 예, 첨단학과에 관련해서는 학과 변주가 그만큼 더 다양해져요. 이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과도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1차 선택학과가 경영이잖아요. 경영이면 굉장히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많습니다. 뭐 경영, 경제, 그쵸? 예, 그 다음에 무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뭐 블라블라, 뭐 국제관계 뭐 다 있습니다. 국제통상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 변주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 개수가. 그러니까는 1차 선택학과에 너무 밀어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 선택하면 다른 거 변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유사학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파생학과가 많다고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생계를 쓸 때 고려 사항이 나오는데 전 세특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딱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학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냥 이런 활동을 했어요.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내가 따라가는 수동적인 거죠. 다만 뭐냐면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결국 뭐 나의 관심도를 증명해 주는 거고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나만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정리해 주는 게 맨 뒤에 한 문장 정도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 생기부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 나오는데 동아리는 사실 점수 반영 그렇게 안 돼요. 다만 여기서는 만약에 적어준다면은 적어도 동아리에서 안 할 거라면 몰라도 종류를 불문하고 댄스 동아리 같은 거 빼고는 웬만하면 부기장 이상은 해주셔야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동아리를 설정할 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동아리는 전공과 연계가 돼야 됩니다. 자, 아직 중등부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중등부 학부모님들 동아리에서는요, 인기 동아리가 금방 마감이 되는데, 금방 마감돼요. 선착순 마감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쟁률이 워낙 센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기 동아리가 엄청 뽀대나는 동아리인 것 같은데,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동아리가 예체능 동아리. 그다음 두 번째가 학생부와 관련된 거예요. 학생이나 방송부, 제 딸이 방송부 나서 조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가장 마감되는 경우가 뭐냐면 학술 동아리입니다. 연구 동아리, 탐구 동아리가 가장 마감이 되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유리합니다. 그걸 이제 생기부에 써주니까. 그죠? 예. 독서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서 활동은 생기부에서 그 자체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미 여기 생기부에 이미 적혀 있으니까는 세특의 심화 과정을 메모할 때 써주면 증거도 있으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있거든요. 특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거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나 수상 경력이 나오는데 특히나 봉사 같은 경우에 애써하실 필요 없으세요. 학교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학교에서 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반영 안 됩니다. 그냥 시간만 채우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봉사는 진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특입니다. 근데 세특을 잘 못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특을 선생님이 써주는 학교가 있고요. 전체 학교 한 5% 될까요? 나머지 95%는 세특을 학생이 쓰고요. 그 학생이 쓴 것 중에서 내면은 반 정도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교정을 해주시고 뭐 사실여부도 판단해 주시고 너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거 빼 라고 하시든가 너 야 이거는 좀 그래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나머지 반은 있는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 학교가 많아서 사실은 그 교정해주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직 세특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랄까 교육청에서 주는 지침만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세특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세특을 쓸 때 기본적인 공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5개가 문장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요. 5번이 또 하나의 문장이 돼요. 이런 문장을 한 4개 정도에 5개 정도를 적어주시면 한 과목에 세특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뭐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수업이나 수행평가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업을 학습하면서 어떤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전공과 관련된 거예요. 이 초기심은 전공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전공이나 전공이랑 연관돼 있는 그 과학 원리, 뭐 물리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AI 원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뭐 흥미가 생겨,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심화 활동에 해당이 돼요. 심화 활동은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 독서, 문과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을 통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없다, 할 게 없다, 그러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뭐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쵸? 질문을 하여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교무실까지 쫓아와서 교사에게 뭐 개별 질문을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줘야 심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그 현상의 원리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러면 딱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이어서 결국 뭐냐면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낌, 뭐 이 원리가 어느 분야의 중요함을 알게 됨이라는 것을 여기다 딱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딱 요 두 문장이 한 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이제 팁을 넣어드린다면 0번. 결국 전공이랑 관련되는 거죠. 예. 뭐 예서 기계의 작동 원리,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과를 들어가면 기계 뭐 예를 들어서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 뭐 이렇게 맞습니까? 작동 원리에 대해 평소부터 흥미가 많았던 차에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세트마다 다 쓰면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만 써주시면은 특히나 이제 전공이랑 직접 연관돼 있는 세트에다 써주시면 굉장히 유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이에요. 이 중간중간에 뭘 집어넣으면 정 쓸 게 없으면 이게 정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심화된 내용을 도저히 쓸 게 없다.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나 아니면은 기타 과목이요. 그러니까 이 세트 말고요. 기타 과목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90은 나열이고 그쵸? 90 나열이고 12 집중이라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 12 집중입니다. 이 집중 부분에 쓰지 말고 90 나열 부분에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수업 태도, 발표 태도, 발표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 점수가 붙게 된다는 사실도 서비스로 알려드릴게요. 요 틀에다 맞춰서 쓰시면 돼요. 얘한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 호기심이에요. 얘네들 우리 자녀들 이거 수행평가나 공부하면서 호기심 생길 일 만무하잖아요. 가르쳐주는 대로 외우기도 급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쓸 때 호기심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할 때 사교육기관 왜 보내십니까? 학원 보내시면서 선생님 제가 이 수업하는데 수학 시간에 이거 발표했는데 이거 공부했는데 이거 생기부에 쓴다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할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궁금하면 뭘 더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어요. 책도 정해주게 하고 어,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 학원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나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들이 읽은 독서의 독서록들을 약 400권 정도를 좀 정리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먼저 주고 그다음에 자 이해됐어? 그러면 책의 이 챕터만 봐 라고 해서 책을 다 볼 필요 없이 공부하니까 힘드니까 특정 챕터만 보고 이해한 다음에 세트를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세트를 쓰게 미리미리 준비하게 만들면 돼요. 세트를 한꺼번에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알았죠? 예,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생기부 세트에 이제 그 모범을 좀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편집을 잘못했나 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봐요. 물리2인데 교과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은 학생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물리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신전은 뭐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미시세계와 양자현상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호기심이 생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책이냐면 파인만의 6가지 파인만의 6가지 물리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양자역학 수업 등을 읽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별로 안 중요한 나열 9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 태도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시면 돼요. 자,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생기부 세특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확통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얘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무역 분야의 진로를 설정한 학생이잖아요. 그걸 확통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예. 그죠? 요거 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첫 문장에 쓰는 게 더 좋아요. 가운데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도 보게 되면은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확통인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은 도형을 활용한 독립시행 확률 수업 뭐 블라블라 하다가 뭐라고 나왔냐면 점점 심화되는 뭐 블라블라 내용들을 위해서 뭐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심화학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예. 호기심이 생겨 그러면 뭐예요? 그 심화가 된다고 해요. 심화가 실험이나 독서 활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은 실험, 이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험 독서, 문과는 독서, 정한되면 질문 이렇게 나오는데 서비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요거 말고도 결국 뭐냐면 다른 수행평가와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를 다른 수행평가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결국 수행을 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결국 뭐냐면 다른 수행이죠. 예, 이걸 갖다 심화를 하는데 이거를 그 수업 시간에 했던 다른 수행평가랑 연결을 시켜서 아예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법이에요. 약간 사기죠. 근데
100% 사기는 아니니까. 결국 뭐냐면 수행 A를 하다가 사실은 수행 A 따로 수행 B 따로 학교에서 내준 건데, 그지? 그런데 수행 A를 하다가 결국 뭐 호기심이 생겨 수행 B를 해서 더 심화된 내용을 알게 돼. 이런 식으로 써줘도 돼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오히려 뭐 그냥 단순한 독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내용의 생기부를, 세특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도 이거 보면은 더 이상 건들 데가 없을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특 쓰는 건데, 요거는, 어, 약간 깍쟁이 같게도, 저랑, 대면할 수 있게 된다면은 좀 더 자세하게 학생 보고 이제 쓰면서 한 두세 번만 첨삭을 시키면은 아이들 이거 되게 금방금방 써요. 되게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예, 전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세특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는 친구들이 많은데 세특은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저는 이미 그 돼지꼬랑지를 만들어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적어주면 돼요. 절대 여기다는 돈 주고 예 컨설팅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쓸 수 있는 거 학생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옆에서 보면서 도와주면 하나예요. 한번 딱 쓰면서 이거 그때 10분 입 설명회에서 썼던 공식이랑 딱 맞아떨어지네. 이거 약간 어긋나네. 이것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훌륭한 세특이 만들어지게 되고 세특 때문에 대학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이구 10분 입 설명인데 25분이나 설명을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